네, 안녕하세요. 심대영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입차 정비 교육을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영상을 토대로 수입차 진단 방법, 진단기 활용 방법, 정비 방법, 수입차 정보에 관련하여 영상으로 편집하여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많은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벤츠 E클래스 차량의 서비스 리셋을 진단기를 활용하여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직접 차량으로 가서 리셋 방법과 차량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우선 저도 이제 주행거리가 하루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오일 교체를 이제 주기적으로 못하는 편인데, 우선 오일 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계기판에 지금 표시되는 서비스에 관련된 경고 문구를 토대로 해서 정비소로 입고하라는 거를 이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우선 제가 서비스 리셋을 하기 위해서 키를 오늘 할게요. 그럼 지금 계기판에 표출되는 것처럼 서비스 비만기라는, 죄송합니다. 노래를 좀 끄고요.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서비스 비만기 15,000이 아니고 1,500km 지남이라는 경고 문구를 지금 띄우고 있어요. 지금 우선 말 그대로 벤츠는 이 서비스 주기를 관장하는 게 계기판의 어시스트라는 시스템인데, 우선 진단기를 이용해서 이 1,500km 지남 자체를 다시 초기화를 해주고 계기판에 뜨는 경고 문구를 소등함으로써 이제 차량에 관련된 오일 주기를 리셋을 하는 겁니다. 우선 키 온 상태에서 진단기를 활용하여 한번 차량에 접속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서 벤츠 같은 경우는 서비스 A와 서비스 B로 서비스 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서비스 A와 서비스 B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선 서비스 A 같은 경우는 차량의 엔진오일 교체와 차량의 오일 필터 교체, 그 다음에 차량의 일반적인 정기 점검 및 모든 오일 상태의 점검, 자기 진단과 브레이크 개통 점검, 타이어 점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기판에 표출되는 서비스 리셋까지가 서비스 A고요. 서비스 B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향균 일터 교체와 브레이크액 교체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소비자께서 서비스 A와 서비스 B에 관련된 부분을 혹시라도 질문을 하신다면, A와 B의 제일 큰 차이점은 향균 일터 교체와 브레이크액 교체가 하나 더 포함되는 것이니 꼭 설명을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 상태에서 진단기를 한번 이제 차량에 연결을 하고 우선 진단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진단에 들어가서 차종의 메르세데스 벤츠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를 선택하고, 우선 진단기가 차량에 연결되게 되면 항상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우측 상단에 배터리 전압이 표출되는 걸 확인을 해주시고, 차량과 지금 계측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벤츠 진단을 하기 앞서서 무조건 차량 진단은 차대 번호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동 선택으로 들어간 후 하단에 읽기를 눌러서 차대 번호를 읽어옵니다. 차대 번호가 읽혀왔으면 하단에 OK를 눌러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엔진 같은 경우 6으로 시작하는 벤츠는 우선 디젤 엔진을 표출을 하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은 차량의 형식과 그 다음에 엔진 형식,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형식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변속기를 한번 클릭을 해서 7 하나하나로 시작하는 거는 수동 변속기를 나타내고, 72.9라는 거는 벤츠의 7단 미션, 725로 나타나는 거는 벤츠의 9단 미션, 716도 마찬가지로 수동 미션, 722.6은 5단 미션, 그 다음에 725도 마찬가지로 9단 미션을 나타내는데, 제가 지금 주행하는 제 차량 같은 경우는 7단 미션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722.908을 선택을 합니다. 그 후에 OK를 누르게 되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디젤 차량에 212, E클래스 212, 651, 722.9, 그래서 직렬 4기통 디젤 엔진, 7단 트랜스미션, 212라고 표출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이따가 사진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측 B필라 하단에 TYP를 확인해 주시면
저희 이제 소나타도 YF라든지 뭐 아반떼도 ND라든지 HG라든지 그랜저 차량을 그렇게 나타내는데 바디 형식을 나타내는 거라서 저희 차량 형식, 엔진 형식, 트랜스미션 형식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눌러서 자, 우선 자기 진단을 하기 전에 항상 이제 진단 시스템에서 메인터넌스 정비에 관련된 뭐 패드 교체라든지 엔진 오일 리셋, 뭐 배터리 교체 이런 부분은 진단 시스템의 핫 펑션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리셋이라는 것 자체가 메인터넌스 중에 엔진 오일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킬로미터 자체는 항상 계기판에 표출되는 킬로미터와 비례해서 15,000km에 365일로 구분될 수 있거든요. 엔진 오일 교체라든지 어떤 계기판에 뜨는 소모품 유지 보수에 관련된 부분에 경고등이 표출이 되게 되면 항상 차종 선택 후 핫펑션으로 진입한다는 걸 꼭 알아주시면 작업하시는데 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핫펑션으로 진입하게 되시면 벤츠 차량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요즘 차량에 아직까지도 이제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수입 차종이나 국산 차종이 많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DPF 관련된 부분인데 이 DPF 관련된 부분 스티어링 각 센서는 우선 뭐 배터리 방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티어링 컬럼 모듈의 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오일 교환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서비스로 이제 표출되는 것 자체를 리셋할 때 사용을 하시는 건데 제일 비중이 높은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오일 교환입니다. 우선 서비스 B의 경고등을 소등하기 위해서 오일 교환으로 진입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선택한 오일 교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계기판으로 통신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기판에 이렇게 써 있는 어시스트 플러스라는 것 자체가 저희 뭐 BMW에는 혹시라도 뭐 CBS 그 다음에 아우디의 ESI 같이 벤츠의 소모품을 유지 보수를 이제 감당하는 이제 시스템을 어시스트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자체는 주행하는 킬로미터 그 다음에 주행한 날짜를 기반으로 하는 계기판에서 제어하는 시스템이라는 걸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기에 표출되는 계기판을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해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항상 작업을 하실 땐 시동을 걸고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키 온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세요. 뭐 어떤 작업이든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진단 시스템 자체가 어떤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셋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항상 이제 발전기가 발전을 해서 배터리 전압이 승합되는 상태가 아닌 키 온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신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정비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뭐 데이터의 재초기화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키리스로 잠갔을 때 뭐 자동으로 뭐 백미러가 접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가 이제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옵션 코딩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얘를 누르게 되면 다 초기화돼서 재설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디젤 차량 같은 경우 요소수 주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AD블루 사용거리 재초기화는 요소수가 주입되는 차량 자체에 이 요소수를 벤츠에서는 AD블루라고 하거든요. 이 자체에 관련된 요소수를 주입하고 초기화하는 작업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유지보수 확인과 전체 유지보수 취소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 유지보수 확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서비스 B에 관련된 항목 엔진 오일 교체, 오일 필터 교체 그 다음에 차량의 전체적인 점검 모든 오일류의 점검, 브레이크 개통 점검, 브레이크 액 점검 그 다음에 저희 향균 일터까지 여기까지 전체를 확인했다는 의미의 리셋 작업은 무조건 확인을 클릭을 해주시는 거고 전체 유지보수 취소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작업 말 그대로 엔진 오일을 교체하기 전에 오일 리셋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소비자의 변심이라든지 아니면 작업 시간에 관련된 어떤 애로사항에 의해서 작업을 하지 못했을 때 전체 유지보수 확인한 거를 다시 번복할 때 쓰는 기능이시기 때문에 항상 어떤 서비스 리셋을 하기 위해선 전체 유지보수 확인으로 진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벤츠는 항상 15,000km에 365일로 서비스 주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15,000이라고 표시되는 것 자체는
항상 오일 교체 주기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 365일로 나타나는 거는 항상 차량의 정기 점검을 토대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서비스 센터나 정비업체에 방문을 해라,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서비스 코드가 B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다음 서비스 일자까지 221일이 남았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약 한 140일 정도가 지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잔여 거리가 15,000, 마이너스 15,000인데 지금 오일 교체 주기가 15,000인데 오버해서 1,500km를 더 탔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하단에 F1번을 클릭함으로 인해서 이 교체 주기,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1,500이 0으로 바뀌고, 221일은 365일로 바뀌고, 주행거리는 15,000으로 바뀔 거예요. 네, 1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B 잔류시간 221일, 그 다음에 잔여거리가 마이너스 1500,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계기판에 이렇게 서비스 A1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자, 아까 서비스 1500km 지남이 15,000으로 바뀌고, 다음 서비스가 A1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항상 벤츠에서 표출되는 것 자체가 서비스 A, A1, B, B1이 뜰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서비스 A 작업을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B1이 뜨게 되면 서비스 B 작업을 한 번 더 진행해주면 된다는 의미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 계기판에 표출되는 부분과 함께 지금 진단기에서도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65일, 그 다음에 15,000km, 그 다음에 0km, 하단에 전체 유지보수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계기판에 표출되는 서비스 리셋 작업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누르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리셋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점화 키를 오프를 하고, 자, 문을 한번 열었다 닫은 후에 제가 이번엔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와이퍼 액은 빨리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A1 15,000km로 바뀌었고, 이거를 제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핸들 쪽에 보면 여기 이렇게 방향 버튼과 OK 버튼이 있어요. 이 방향 버튼을 기준으로 해서 계기판에 나오는 이제 표출되는 중앙에 이걸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데, 자, 이 항목 중 여기에서 우측 방향을 눌러서, 자, 서비스 쪽으로 들어가서 어시스트 플러스로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15,000km 후, 이런 식으로 아까 1,500km 지남이 서비스 B가 A1으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소비자한테 다음 A에 관련된 작업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15,000km 주행 후에 이제 차량을 다시 입고해서 엔진오일 교체와 차량의 전체적인 점검, 그 다음에 차량에 관련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자기 진단, 계기판에 표출되는 경고등 진단, 이런 부분을 진단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입차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벤츠 차량에 관련된 부분에 자기 진단과 그 중에 이제 엔진 쪽에 들어가는 뭐 서비스 데이터 확인, 그 다음에 뭐 부가 기능에 관련된 뭐 DPF 리셋이라든지 구성 부품 교체 후 리셋,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를 좀 정리해서 영상을 편집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벤츠 서비스 리셋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E클래스 차량으로 했지만 E클래스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모든 클래스의 작업 방법이 다 동일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차량 선택과 그 다음에 차대 번호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형식, 엔진 형식, 차량의 바디 형식,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서비스 리셋 같은 경우는 진단 시스템이 아닌 핫 펑션에 들어가서 오일 교환과 거기에 따른 계기판과의 통신, 그 다음에 정비,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전체 유지보수 확인을 토대로 해서 리셋을 진행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